엄중 태도 바꿔라. 나도 그러고 싶다. 누군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네요, 지금. 엄중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긴 한데요, 일단. 최근에 신당을 이미 선언을 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가신 분, 그리고 어제 탈당을 하고 이제 신당 쪽으로 가겠습니다, 준비합니다라고 밝히신 분이 있는데, 그런데 요 각각의 두 인물 입장이 서로 달라요. 공통점은 서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공통점인데 그 강도가 좀 다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옛날에 DJP 연합이 성공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예. 그 DJP 연합 했는데 예. DJ와 JP 사이가 거리가 한강폭이라면 지금 이준석과 이낙연의 거리는 예. 실개천 폭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모 인터뷰에서 양양자 의원님과 저희 개혁신당 사이에, 그러니까 한국의힘과 개혁신당 사이에는 아마 청계천 정도의 강이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다만 나머지 세력과는 아직까지 한강 정도의 강이 흐르고 있을 수 있다. 네. 또 이제 민주당 내에 제가 알고 있는 인사들이 지금은 네가 한강처럼 보지만은 나중에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지중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다. 네. 이런 비유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의 사이의 간극이 실개천하고 지중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건데,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 지금 이석연 전 부의장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는 걸로 알려진 분인데, 이낙연 전 대표는 뭔가를 빨리 해봅시다, 우리 연대고 뭐고 빨리 해봅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는 뭐 급할 거 있습니까? 뭐 간극이 좀 넓어 보이는데도 좁힐 과정도 필요하고 뭐 여차하면 약간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속도나 전략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만간 창당을 완료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돼 있다면, 이낙연 그 전 총리의 신당은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적 상징 자본이랄까? 물론 이준석 전 대표도 그게 큰 사람입니다만 전직 이 총리를 지내고 예. 또 전직 여당 대표를 지낸 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상징 자본의 크기가 작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데서 오는 경계심, 이것도 일정하게 좀 작용을.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 동시에 뭐 연대 가능성이 이렇게 동시에 있다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저는 서로 간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워낙에 그 정치를 해왔던 그런 진영이 다르고 또 철학, 이념, 뭐 지지 기반, 네트워크, 또 세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좁혀서 이른바 이제 삼지대 빅텐트 하나의 정당으로 나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인내심도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단지 그게 총선을 한번 치르기 위한 어떤 공학적인 시도라면 예.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이미 이제 국민들은 그런 걸 많이 봤고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게 총선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정치적 결합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금방 알거든요. 예. 그런 어떤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연대라면 결국에 상당한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 지금은 서로 간의 탐색전을 하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이제 서로 이렇게 탐색하는 기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이제 지금 신당의 흐름들이 지금의 양당의 양극단 정치는 안 된다, 이걸 넘어서 뭔가 민생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기치를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렇게 흩어져서 각계각진했을 때 결국 양당의 구심력 앞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연대의 필요성은 공히 느끼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낼지가 앞으로 한 달간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개천 정도면은 손을 뻗으면 악수가 가능해요. 근데 한강이나 지중해는 악수는커녕 보이지도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손이. 근데 약간 좀 간극이 있어 보여요, 서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두 인물은 확실히 스타일 자체, 뭐 정치적인 행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준비된 영상은 이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측면에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협력 의사를 조금 밝히신 걸까요? 예? 대표님 신당에 좀 이런 고민을 제가 했었습니다. 단합을 강조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책을 그리고 중앙당 창 또한 공영방송 사장에게 윤석이가 이렇게 합이 넘어가냐고요. 태양락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보수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런이 안 생깁니다. 저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20조 하고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거하고 완전 다른 스타일입니다. 정치적인 행보 스타일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죠? 바로바로 속도전으로 쭉쭉 뻗어가는 스타일과 신중히 생각하는 스타일 확실히 달라 보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 관련이 있어 보여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개혁신당 정광석이 위원장 맡고 있는데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엄중낙연이라는 본인의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와 함께하기 힘들다. 우리와 함께하기 힘든 이유를 엄중낙연으로 꼽은 겁니다. 김현주 전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아까도 말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신중하고 약간 좀 봐야죠라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망설인 이유가 구체로 나온 게 엄중낙연 이미지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약간 이런 취지거든요. 아까 그 대비되는 교차 편집을 예. 통해서도 확인을 했다시피 평상시에 엄근진, 엄중낙연으로 불리우는 이낙연 전 대표의 예. 경우에는 정말 그 진중한 이미지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에 비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스피드감이 있는 것이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보면 똑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점수를 잃게 말을 할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지금 있을 정도의 갑자기 무슨 표현이 떠오르네요. 예, 적합하진 않은 표현이라서 제가 그렇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예. 좀 그런 대비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두 분이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전 대표들이 예. 탈당을 해서 신당을 꾸면서 세를 규합해서 한 길로 간다. 이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이 연말 연시를 거치면서 조금 스탠스가 약간씩은 변화가 있었어요. 만날 수 있다. 한쪽에서 그러면 한쪽에서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 오. 라고 하다가 그것이 또 뒤바뀌기도 하는 일종의 주도권 싸움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엄중낙연 내려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예.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과거 그 대선 직전의 연초에 김종인 비대위가 해체됐을 때 예. 그러니까 소위 그 2차 가출하고 나서 연습 문제 낸다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예. 여의도역 앞에 가서 출근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오. 그 추위에 예. 혼자 가서 이렇게 손 딱 붙이고 계속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을 안 보이시는데 인사를 계속하게. 그러니까 그 연습 문제를 내줬던 적이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저는 그 연습 문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한 길을 같이 가기로 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연습 문제를 벌써 내는 출제를 건가? 한 거예요? 풀어보세요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세대로 보나 이념으로 보나 오로지 어떤 선거에서 승리를 목표로 해서 결국에는 예. 세를 규합하는 것인데 이것이 벌써부터 이런 연습 문제를 낼 정도라면 예. 제대로 잘 갈 수 있을까? 합당이나 느슨한 연대까지는 상상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요구사항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알려진 뒤 아니 왜 엄중낙연 이미지가 문제가 된다고 이준석 전 대표는 생각을 한 걸까? 이게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지금 김현주 전 부대변인께서는 요거 지금 문제 낸 겁니다. 풀어보세요. 요거 풀어야지 같이 갈 수 있는데요. 약간 이런 취지로 했다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충고지요. 그래요? 저도 걷어내고 싶어요. 네. 잘 안 떨어져서 그렇지. 약간의 엇박자라든 이런 걸 낼 수도 있다는 뜻이 여기에는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는 젊은 분들의 그런 충고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성추행 부이죠.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한 건데 이걸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뭔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에 따라가는 모양새가 나온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죠. 정치권에서 흔히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제3지대에 지금 많은 세력들이 나와 있는데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아마 좀 주도권 측면에서 좀 밀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 제3지 저도 지금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말하는 거대 양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3지대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하고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하나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제3지대가 다 장단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신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4만 명 이상의 숫자가 있고 그리고 명분도 있고.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명분이 사실 부족합니다. 나가는 명분에 대해서 민주당원들을 그렇게 설득하지 못했고 그리고 신선함도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기자회견할 때 다 젊은 분들로 같이 하셨고 그리고 지금 발언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의 그런 의견 좀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또 다른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뭐 계시지만 원칙과 상식을 비롯한 그분들. 저는 거기에는 또 뭐 인지도는 좀 낮고 대신에 명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 그리고 저는 제3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예, 현역 의원이 있어요. 그렇죠. 기호 3번을 다는 게 정치권 이 선거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보다 더 많은 현역 의원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저는 원칙과 상식을 주축으로 하는 분들이 인지도나 이런 명분 부분에서 뭐 다른 그 제3지대 세력과 밀릴지 모르겠지만 현역 의원 3명이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다 장단이 있고 서로의 장단을 갖고 이 3지대가 과연 빅텐트 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거를 예측하는 것보다 저는 과거를 얘기해 보면 과거를 복귀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득권을 내려놓느냐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서로 이런 연합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득권을 많이 내려놓는 쪽이 항상 중장기적으로는 얻는 것이 많았는데 과연 이 세 세력이 서로의 장단점이 미묘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수윤 부의장, 지금 잠깐 원칙과 상식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누구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의원의 대표 주자들이거든요. 지금 세 분이 탈당을 하셨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 세 분 아직까지 뭐 답은 없습니다만 그 세 분이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고 추가적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의원이 나와서 숫자가 꽤 돼요. 그럴 경우에 현역 의원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이준석 전 대표는 현역 의원 얘기는 아직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주도권이 그럴 경우에는 주도권이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넘어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원칙과 상식 분들과 이낙연 전 대표는 또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진보 진영 민주당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뭐 합당 뭐 이런 거는 뭐 결합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과 상식 분들이 말하는 거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준석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거의 출당 당하듯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 번 언급하고 싶은 건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도 비주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도 지금도 비주류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진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일진한테 돈을 뺏겼는데 어떻게 일진이 친하게 지내자는데 손을 잡겠냐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결이 다르다는 게 이낙연 전 대표는 한때 일진 하셨거든요. 저는 일진? 주류? 네, 주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탈당 선언문에 여러 반성의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그 시기에 주류의 정치를 할 때 비주류를 배척하고 어떻게 보면 그 문화의 시작점을 시작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가 있으실까라는 걸 저는 주목했는데 그게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과 상식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명분이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의 추가적인 뭐 사과나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희석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합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렇다면은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합쳐졌을 때 이준석 전 대표와의 신당과의 관계에서 좀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가? 전 또 여기서 고려할 부분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상의 그 회군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총선 이후에 난 보수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뉘앙스를 계속 비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서의 연합은 일회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회성일 경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에서 나간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 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회군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합하는 것은 또 저는 결합의 어려운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전제가 있었는데 그 전제 자체가 이상합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쫙 해주신 것 같아요. 김윤영 부대변인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아까
영상의 목소리도 들려드렸고요, 저희가. 그리고 화면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엄중 이미지 좀 바꿔보세요라는 요구까지 했고 그것도 답을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분위기가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는 분위기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지지율 얘기를 하셨는데 이준석 신당이 지지율이 이낙연 신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지율. 결국 정치는 지지율 싸움인데 이 지지율에서 어쨌든 현역 의원이 합류하고 안 하고도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호 자체를 받으려면 현역 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예. 그 배정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의 이 지지율이 워낙 이낙연 신당보다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준석 신당에서 계속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우위로 점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반전의 동력을 못 얻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준석 대표와 선거 연대를 통해서라도 그런 자신들의 지지율 반전을 깨하고 싶을 건데 그런 정체된 상황을 돌파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서 그렇게 더 이준석 대표에게 좀 숙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당을 나오자마자 또 주도권 막 이런 신경전 뭐 이런 게 벌어지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아주 중요한 얘기를 꺼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뭐 인터뷰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질문을 받았는데 이래요. 총선 다가오는데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총선 출마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툭 나왔지만 이거 의미는 총선 불출마 선언 아닙니까? 그러면 오직 총선에서 뭐 같이 하시는 분들 돕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을 돌연한 겁니다, 지금. 요거는요, 제가 김현주 부대변인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께 똑같이 질문 드릴게요. 먼저 김현주 부대변인. 불출마 선언이에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밝힌 거 같습니까? 혹시 이준석 전 대표 아니면 이재명 대표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습니까, 이거? 그 총선 불출마를 어젯밤에 이미 한 언론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었죠. 일찍이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총선 불출마에 대한 압력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예. 본인이 이제 백의종군을 하면서 탈당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의 민주당이 더 이상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다. 낯선 집이 됐다라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죠. 예. 사당화가 너무 진행됐고 방탄 정당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전의 민주당이라고 하면 그 민주당의 가치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DJ 정신,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예. 그것은 어디로 가고 원칙도 없어지고 오로지 그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수박으로 좌표 찍혀서 정말 그 몹쓸 소리도 많이 듣고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숨 쉴 수 없기 때문에 탈당하겠다라는 변을 내세웠기 때문에 예. 그 명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뭐 어제 많은 129명인가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탈당을 만료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나가라는 얘기보다 더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단 말이죠. 비판을 좀 넘어서는 그렇죠.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빨간 넥타이 매했으니까 저쪽 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탈당 선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는 내가 총선 불출마를 통해서 나의 진정성, 예. 나의 탈당 명분, 신당을 세워서 그 한국의 정치 미래를 좀 밝히겠다라는 명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출마를 시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저 불출마 선언 누구 들으라는 거 아까 이준석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아니면 본인의 어떤 본거지인 호남 유권자들 어디를 향해서 한 말입니까 이거는? 글쎄요. 무슨 특정인이나 특정 지역을 향해서 총선 불출마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민주당을 나와서 예. 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순간 총선 불출마를 함께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앞서 이제 얘기도 있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주류 중에 주류였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당에 들어가서 민주당에서 뭐 당대표도 하시고 총리까지 하시고 그야말로 1인지와 만인지상의 위치에 오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지난 대선 경선 패배 이후에 예. 이렇게 당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 부족한 명분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총선 불출마는 선택된 하나의 전략이고 선택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그게 부족한 명분을 충족시켜 줄 만한 예. 그런 어떤 내려놓음이냐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님 그 탈당 선언문 저도 읽어봤는데 탈당 선언문 내용 중에 보면 당대표 시절에 예. 혹은 선대위원장 시절에 했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날 민주당의 모습 속에는 그 이낙연 대표의 과오나 또 이낙연 대표의 실책이나 이것도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재명 대표와 지금 당 주류 뭐 개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찰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좀 약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도 한편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벌써 이제 뭐 5선 이상을 한 의원이고 예. 또 전남지사의 총리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한 번도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더 큰 어떤 정치적 포부와 목표가 있을 텐데 일각에서는 그러면 대선은 출마하실 계획이냐? 예. 대선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입장이시냐 이런 질문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질문이 좀 이른 건 사실이거든요. 오늘도 답을 했는데 지금 그런 거 생각할 겨를 없어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대선까지 화끈하게 내려놓으면 예. 그야말로 사심 없이 대선까지 이 내려놓으면 3당의 성공과 오. 뭔가 총선에서의 새로운 어떤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정치인에게 그런 결단은 또 쉬운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 앞으로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총선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어쨌든 지원하고 이런 신당이 약진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예. 노력을 다하겠다. 이 진정성만큼은 뭐 저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의 교집합은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드는 어떤 명분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 명분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닌가. 불출마 선언 정도는 보통 기자회견 자꾸 저 안 나갑니다 이러는데 인터뷰에서 그냥 툭 나왔어요. 불출마 선언이. 이것도 약간 좀 이례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9분. 이제 10분이 다 됐네요. 지금 10분은 다 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시사 1타 방송 MBN 뉴스와이드를 바로 보고 계십니다.